헌법재판소 어제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프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거의 3달이 지났어요. 이 3달 동안에 국정이 마비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 해봤자 그분은 어차피 경제부총리로 임명됐던 분이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 역할에 국무총리 역할에 경제부총리 역할까지 하면서 결국 3달 동안 국정이 마비되는 경우는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이 태평양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 어딥니까? 한국이랑 일본 아니겠어요? 한미일 이게 안보 협력 정말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중요한 정신이고 그런데 일본과는 정상과 통화를 하고 정상 만났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만나 주는 것까지 그러다 치더라도 통화 한 번도 못했잖아. 이런 상태거든요. 상태 3달 만에 재판관 8명 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각 5명, 인용 1명 정계선. 그리고 이건 심리거리도 안 돼. 각하 2명. 그래가지고 7대1로 기각 내지는 각하 결정을 내려진 거예요. 근데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다시 또 탄핵한다? 이건 무슨 소리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다수의 폭정. 국회가 탄핵 수술을 추진하는 공직자 전체가 이제 29명, 29번의 줄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실제 탄핵 추진에 돌입해서 여태까지 이제 13명이 이제 있었던 건데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이제 4건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나머지 9건이 다 탄핵이 기각이 됐어요. 9대 0으로. 9대 0. 민주당의 줄탄핵의 이게 뭐랄까 무궤도함을 보여준 거죠. 이 말이 돼? 9대 0. 지금 표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이상민, 한동안, 한덕수, 이정석, 이준석, 최재, 이창수 등등 해서 전부 기각이 됐고요. 기각이 된 사람들도 계류된 사람, 심리 중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이제는 한덕수 대행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경제부총리 돌아왔는데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기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돼서 탄핵 수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집어넣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잖아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미 한덕수 권한 대행이 들어오면서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 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대통령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야. 위법의 중대성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모범 답안을 보여줬는데 그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가 된 최상목에 대해서 계속 탄핵 심판을 하겠다?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같은 건인데 이건 무슨 소리인지 저는 이거 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한 내전이냐? 민주당이 무엇을 위한 내전일까? 결국은 이재명의 대권 탈취. 이재명의 대권을 거머쥐어서 보수대 청소하고 이재명 세상 만들고 민주당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세상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보수의 패족화 그래서 좌파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내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막지한 무모한 탄핵을 계속 벌여나가겠다. 그렇게 야단 맞고 그렇게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래서 이재명 대권 가도에 판을 깔아주겠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전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죠.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적폐 청산한다면서 국민을 적폐와 촛불로 나눠가지고 갈라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5년 내내 국민의 절반을 적폐몰이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내전.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보협, 좌우의 그냥 대결장으로 대한민국이 바꿔가면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내전 양서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의 내전, 민주당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급기야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 대법원의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이렇게까지 해서 대권을 가져가야 되나?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렇게까지 중요한 자리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탈취해야 될 권력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모론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문화일보에도 자세히 보도가 됐는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이죠,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는 거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리고 대법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보이지 않는 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그다음 위증교사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의 유죄로 몰아가고 있어.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글쎄요. 대통령을 탄핵 소추까지 시키는 민주당의 권력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요?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지? 글쎄 트럼프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 내전 상태다. 민주당은 지금 마은혁 미임명, 즉 임명 보류권을 통해서 이미 한덕수 한 차례 탄핵 소추를 해서 지금 돌아왔지만 한 대 이어서 지금 재탄핵까지 거론하고 이제 최상목 지금 부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동시 탄핵을 압박하고 있다. 이제 한덕수까지 재탄핵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정말 이거는 뭐 갈 때까지 간 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최상목을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것, 어저께 헌법재판소의 결론으로 이미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 하더라도 또는 대대행이라 하더라도 200석 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51석 이상이 필요하면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 놓고 탄핵 소추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범야권 하면 192석이 되니까요. 그런데 한덕수가 직무 복귀 이후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참 저는 저로서 굉장히 갑갑한 대목입니다. 이게 노정면 의원, 원내대변인입니다. 민주당의 원내대변인 노정면 의원의 페북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노정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에요. 명색이 원내대변인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 상황을 아주 빼곡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봐야 될 거고요. 이것을 SNS 비록 자기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건 아니지만 SNS를 통해서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 기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판관 6명 의견의 교집합은, 재판관 6명 의견이라고 하는 건 어저께 그 한덕수 탄핵 그 심리 선고에서 기각으로 결정난 6명의 의견입니다. 6명의 의견의 교집합은 한덕수가 2월 27일 마은혁 미임명에 대해서 위헌 결정,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2월 27일 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과 관련돼서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에 지금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고요. 헌법재판소가 정리해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돼서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내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정문란, 내란이죠. 헌정문란이라고 하는 건 내란의 이 양대 요소 중에 하나죠. 헌정문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헌법상 국가기관에 무력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거는 대통령의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탄핵 소추까지 시키는 거는 그렇다 치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시키고 또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 대대행 탄핵 소추시키고 내무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렇죠?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수사검사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검사들 줄줄이 29번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럼으로써 한 번 탄핵 소추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한덕수 권한대행 87일 만에 들어왔잖아요. 3달 동안 국정이 마비되는 거예요. 헌법상 국가기관이 한 군데가 아니라 10여 군데, 그 많은 곳들이, 국가기관들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국정이 마비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내란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내란의 구성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상목보다 재판관 임명에 더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된 3명, 마은혁을 포함해서 정계성과 조한창까지 3명에 대해서 전부 다 임명하지 못하겠다.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이 그냥 강행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임명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도 최상목은 그 중에 2명은 임명을 했잖아요. 한덕수는 3명 다 임명을 안 했던 거야. 그럼 죄질이 더하면 더했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재탄핵 가겠다. 이런 논리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임명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인데,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를 위헌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국회가 헌법재판소보다 더 헌법적으로 위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이들을 이제 임명 강행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강행 통과시키기 이전에 지난해 8월달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10월달 되면 헌법재판관 3명의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 상태가 오래가지 않게 좀 신속하게 이 거리 상태를 메꿔달라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좀 존중해달라라고 하는 이걸 보내는데
쭉 밀어줘 왔잖아요. 12월까지 밀어줘 왔던 거거든요. 그러더니 12월 3일 계엄이 터지니까 그때 막 자기네들 재판관 임명하려고 이제 재판관 3명에 대해서 강행 처리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한덕수와 최상목 이 두 분의 재판관 미임명 이전에 이미 국회 즉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더 큰 문제다. 위헌으로 본다면 저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탄핵전에서 재판관 7대1 평결로 민주당은 참패를 안았죠. 공직자 탄핵 소추 총 9명의 심리 결과 9전 9패 참패를 안았습니다. 다시 한덕수를 탄핵한다? 이게 내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완전히 이상을 창시했다. 제정신이 못 차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